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오늘은 종목 분석 시간인데요. 오늘은 회원님들한테 분석할 종목 신청을 받았더니 세 종목을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추가로 어떤 종목을 한두 종목을 더 넣을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할까 아니면 구독자들한테 또 신청을 추가로 받아서 한 4-5종목을 만들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그 사이에 그 질문을 해주신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결국 요거를 좀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싶은 게 있어서 최근에 이제 뭐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또 최근에 이제 좀 미국 흐름도 좋고 우리도 좀 중장기적으로 좀 좋은 흐름이 예상되는 자동차 업종. 최근에 제가 뉴스도 이제 수출 늘고 전체적으로 좀 업황이 내년에 괜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제 자동차 업종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 내에서 어떤 지표를 뭐 매출이라든가 아니면 뭐 PER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눈에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잘 모르셔서 제가 그거를 알려드리고 나서 제가 이거를 오늘 소개해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 가지고요.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는 뭐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2차 전지 산업하고 이제 2차 전지 소재하고 이렇게 두 가지 그 업종 테마를 분류를 해서 거기서 저는 이제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고를 때 EV/EBITDA라는 지표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그 EV/EBITDA를 활용을 해서 EV/EBITDA가 낮은 종목부터 쭉 선별을 한 뒤에 그 다음에 뭐 매출액 증가율이라든가 PER이 낮은 종목을 그 중에서 고른다든가 아니면은 영업이익 증가율을 본다든가 뭐 EPS 증가율을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업종 내에서 쭉 같은 이제 이 종목들을 좀 분류를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게 좋거든요.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 세 종목 신청받은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제넥신 그리고 HMM 이렇게 세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와 2차 전지와 자동차 업종 내에서 같은 업종 내에서 종목을 비교하는 그런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포스코 인터내셔널부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포스코 그룹의 이제 자회사인데 뭘 하는 회사지? 무역업을 인터내셔널이 붙어 있으니까 이제 뭐 무역업을 하는 회사인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거를 하지 하고 사업 내용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자회사도 많고 연결 자회사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사실 포스코 그룹의 2차 전지 사업 분야에 사실 출발점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제품들을 다루느냐 이걸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사업 부문이 글로벌 사업 부문과 에너지 부문 이렇게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원료 포스코 홀딩스의 원래 본업인 철강 분야와 그다음에 뭐 식량 소재, 친환경 차 부품, 2차 전지 소재 등등이 있는데요. 결국 2차 전지 소재와 광물 자원, 또 철강 원료 이거고요. 매출액 비중으로 87.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철강 원료와 2차 전지 소재 회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에너지 부문 12.8%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에서는 천연가스, LNG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사실상 2차 전지 소재 업체라서 소재 업체이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적을 봤더니
3분기에 영업이익이 3억 원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1억 9천만 원 나왔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는 아니더라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매출액이 80억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전년 동기에 90억. 그 다음에 누적이 252억이니까 작년에 300억. 지금 올해 그 수익이 사실 그렇게 실적이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분기 때는 그래도 선방을 했지만 3분기까지 누적으로 보면은 크게 이렇게 이렇게 좋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내년 실적 어떨까 봐야 되잖아요. 내년에 매출액은 7%가 늘어납니다. 36조 4,811억 원으로 매출액은 7% 늘어나는데 문제는 영업이익이 살짝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영업이익이 1조 2,308억 원으로 올해보다 마이너스 0.13 좀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올해는 작년보다 36.55%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작년에는 54%가 좋아졌는데 내년에는 더디게 가는 거예요. 내후년에 5%고요. 성장성이 조금 둔화, 좀 떨어지는 그런 구간을 지금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도 외국인이 최근 한 달 동안 42만 주 넘게 매수를 하고 있고 사실 그런데 이거는 10월 26일 날 67만 주를 하루에 매수했던 이 수치가 들어가 있을 뿐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은 그 이후에는 계속 팔고 있어서 11월 들어서는 그렇게 수급이 썩 좋은 편은 아니고요. 오히려 최근에는 이제 기관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기관은 한 달 누적 순매수는 31만 주가 이제 마이너스로 돼 있지만 이게 10월 25일 날 26만 주를 팔고 이런 몇 번의 큰 매도가 반영됐기 때문이고요. 최근에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기관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인들이 팔고 기관이 사고 외국인이 사고 있는 수급은 상당히 괜찮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면 최근에 7월 26일 날 96,700원까지 갔던 주가가 언제 이렇게 빠졌어? 하고 생각하게 돼요. 58,300원까지 왔고요. 사실은 5만 원까지 빠졌었어요. 10월 말에 주가가 96,700원에서 5만 원까지 빠진 거의 반토막이 났었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의 전체적인 흐름이 깨지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계속 주가가 무너졌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 보면은 제가 동그라미 쳐놨는데 노란색 21선 위로 올라갔다가 21선에 딱 지지를 받냐 못 받냐 하는 그런 구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21선 지지를 못 받으면 다시 5만 원대 초반으로 밀리는 거고요. 21선의 이 어떤 지지가 그 밑으로 더 이상 빠지지 않는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면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반등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21선 56,000 뭐 대충 900원쯤 됩니다. 56,900원. 그러면 금요일 날 저가가 57,500원이었으니까 거의 56,900원 정도에서 거의 뭐 저점을 잡았다. 그러니까 이 21선 밑으로는 거의 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월요일 날 흐름을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21선 밑으로 빠지면 5만 원대 초반까지 밀릴 수 있고 21선 지지를 받으면 이제 반등을 해서 121선이 있는 그 61,000원. 일단 첫 번째는 61,000원까지 일단 갈 거고요. 최근에 한 달 가까이 61,000원 앞뒤로 61,000원 부근에서 이제 어떤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흐름. 그러니까 61,000원 정도가
저항선이기도 하고 지지선이 되기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21선 지지가 나오면 6만 1,000원까지 올려놓을 거고 6만 1,000원 121선을 다시 뚫으면 이제 121선이 지지선이 될 거니까 그때 되면은 그 6만 이제 1,000원에서 다시 저 위에 6만 9,000원 정도 되는 61선 부근까지 갈 거다. 그걸 알 수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21선이 뚫리면은 21선 밑으로 빠지면은 다시 5만 원대 초반으로 떨어질 거다. 이거를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제넥신입니다. 제넥신은 최근에 그 유전자 가위, 툴젠 뭐 등등 해서 최근에 아주 그 이제 뭐 항암제라든가 이렇게 어려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가 이제 좀 올라가면서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 오랫동안 이제 그 이렇게 조정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파이프라인을 보면은 저도 예전에 한 3년쯤 전에도 소개했던 이 제품 GX17이라고 하는 그 제품. 그래서 지금 면역 항암제 중에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있어요. 개발에 성공하면은 뭐 큰 아주 좋은 흐름이 나오겠지만 또 어떻게 될지 아직 몰라요. 지금 말기 뭐 대장암, 유방암, 난소암, 자궁경부암, 소장암, 항문암 여기에 적용을 하는 단독 임상도 1기, 1B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2기까지 간 게 교모 세포종이라는 것도 병용 치료법을 또 보고 있고 등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요. GX-1882라고 하는 또 제품은 진행성 자궁경부암 병용치료 2기, 1B하고 2기를 하고 있고요. 또 국소 진행성 두경부암 병용치료 2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면역치료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희귀질환 치료제인 GXH9라고 하는 이 치료제, 이거는 성인 성장 호르몬 결핍증 그리고 소아 성장 호르몬 결핍증에 특히 소아 성장 호르몬 결핍증 같은 경우에는 3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기타 GXE4, GXG3, 뭐 GXG6, GXP1 해가지고 다양한 지금 파이프라인을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실적을 보면은 실적이 뭐 좋을 수가 없죠. 이렇게 그 어려운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실제로 벌어들이는 거는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제넥신은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그 실적이 엉망이 되고 있어요. 올해 이제 누적 28억 원, 3분기에 3억 6천만 원 매출이 나왔고요. 전년 동기에 138억에 비해서 28억이 나온 거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377억 원이에요. 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물론 202억 원. 그 적자가 계속 늘고 있는 그런 회사라는 거죠. 실적으로만 보면은 뭐 어떻게 투자할 수가 없어요. 이런 회사에는. 그게 좀 있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이제 제넥신 같은 회사들은 이 기술 이전을 하는 이제 어떤 계약건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제넥신의 기술 이전 계약 총괄 전체거든요. 그러면은 보면은 가장 최근에 2022년 3월에 있었던 뭐 GXE4라고 하는 그런 그 제품의 계약금이 1,300만 달러인데 제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게 2014년도부터 2022년까지 총 10건의 기술 이전 계약 그리고 가장 최근에 기술 이전을 한 게 2022년도 이후에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매출액이 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넥신 수급을 봐야죠. 수급을 보면
일단 최근에 개인이 계속 사고 이제 있죠. 목요일, 금요일. 근데 외국인이 계속 사다가 14만 주를 팔았고 기관이 이틀 연속 팔았고 이렇게 수급이 바뀌고 있는 지점에서 금요일 날 급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급등이 개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이 덜어내면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넥신의 주가 이제 급등 상황은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 지속 가능한 뭐 계속 이어질 급등이라기보다는 일회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외 거래도 1.54%가 빠졌어요. 160원이. 지금 옆에 보시면은 거래량이 이제 그 전날에 비해서 11,526%예요. 1000%. 어마어마한 그 물량을 누군가가 시간을 통해서 또 덜어냈다는 거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주가가 조금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제넥신 주봉으로 보여드리는데요. 왜냐하면 2020년에 절정 최고 높을 때 13만 8천 원대까지 갔었는데 이렇게 주가가 빠져서 10월 16일 이 10월 셋째 주에 7,250원까지 주가가 밀리죠. 주가가 7,25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그래도 만원, 1,360원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13만 8천 원에서 7,200원까지 밀리려면 대략 20분의 1이라는 거예요. 20분의 1. 그런데 20분의 1까지 주가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95%까지 밀린 다음에 4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고요. 자, 더 중요한 거. 지난주에 있었던 이 급등으로 일단 노란색 20주선이죠. 20주선을 돌파했어요. 2020년 말 이후에 거의 3년 만에 이 20주선을 넘어섰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보고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걸 주봉으로 이렇게 보여드렸던 이유는 이 다음 주에 이제 금요일 종가가 20주선 9,350원 정도 되거든요. 이 9,350원 정도 지금부터 1,000원 뭐 이상 이렇게 급락하지 않으면 이제 20주선이 바닥이 되는 20주선이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그 제넥신의 흐름이 이 20주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아래쪽에서 계속 눌리는 흐름이 나오던 게 4주 연속 상승을 하면서 20주선을 돌파하고 이제 20주선의 지지를 확인하게 되면 이제 상승 반전하게 되는 상승세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게 공교롭게도 지금 딱 보면 어떻게 그 기가 막히게 2014년 직전에 그러니까 금리를 낮출 것으로 예상되는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바이오들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확실하고요. 자, 4주 연속 상승 그리고 이번에 20주선 밑으로 빠지지만 않는다면 지지가 확인된다면 이제 상승 추세로 바뀌는 것이 그 확실하게 이렇게 보인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HMM인데요. HMM은 종합 해운 물류 기업. 이 HMM 같은 종목은 사실 옛날 현대상선이죠. 이런 종목은 이제 사실 뭐가 중요하냐면은 경기가 회복되면 그 해상 물류 비행기로 수송하고 운송하는 게 아니라 배를 가지고 운송을 하는 그 무역이 늘어나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실적 상승을 보여줍니다. 자, 이 회사는 지금 종합 해운 물류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뭐 일반 화물, 냉동 화물, 특수 화물 같은 컨테이너로 운반 가능한 모든 화물, 거기에 원자재와 원유, 플랜트 등 벌크 화물에 이르기까지 각종 상품 특성에 맞는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 비중으로 보면은 컨테이너 수송이 전체의 83.26%, 아까 말씀드렸던 벌크 화물 수송이 14.51%로 제법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HMM은 그 컨테이너 수송하는 종합 해운 물류, 바다 물류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적을 볼까요? 아직은 좀 힘들어요. 보면 이제 3개월 그러니까 이번 3분기에 영업이익이 758억 원. 작년에는요, 2조 6,004억이었어요. 영업이익이. 그리고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이 5,424억 원, 영업이익이 작년에 8조 6천억 원대였으니까 올해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실적이 일단 좋지 않기 때문에 잘 가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자, 현금 흐름을 보면 많이 안 좋은 걸 알 수 있어요.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이 올해 1조 3,986억 원, 작년에 9조 1,411억 원이었으니까 6배, 7배 정도의 7분의 1 정도로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깨졌고요. 그런데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은 2조 4,926억 원을 투자했어요. 밑에 보면 유형자산 취득에 뭐 1조 7,482억, 유형자산이면 설비, 부동산, 이런 것들이 포함될 텐데,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다는 것은 역시 내년 이후에 경기 회복 상황을 대비하고 있는, 영업 활동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게 좀 적어졌지만 그럼에도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를 이어가고 있어서 내년도 이후에는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그러면 돈을 얼마나 잘 벌까 하고 컨센서스를 살펴보니까 HMM 올해 마이너스 93% 영업이익이 작년에 비해서 마이너스 93%인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떨어져요. 마이너스 28.8, 그러니까 마이너스 30%그 정도 되는 거죠. 자, 이게 뭐냐 하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후년이 돼도요, 영업이익이 5,525억 원으로 올해만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HMM이 지금 매출액 보시면은 작년에 18조 5천억이었는데 지금 올해 8조 4천억, 절반도 안 되잖아요. 내년에도 8조 7천억, 내후년에 9조 1천억. 아직 멀었어요. 아직 2026년 정도 돼야 그 정상 궤도에 오른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이제 실적이 좀 발목을 잡는 것 같은데, 하지만 HMM 최근에 누적 순매수를 보면 외국인이 240만 주, 기관이 48만 주를 매수하면서 주가가 한 달 전에 13,000원대에서 16,000원대 넘어갔다가 지금 15,500원까지 이제 와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여전히 장기적으로 볼 때 방향이 아주 명확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역시 HMM도 주봉으로 보여드리는데 2021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에 2,100원까지 밀렸던 주가가 21년 5월에 51,100원까지 올라갑니다. 무려 거의 25배 이상의 주가 상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상선, 이 HMM 같은 그런 회사들은 타이밍을 잘 잡으면 엄청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 지금 아까 이제 제넥신도 쭉 하락하다가 지금 4주 연속 상승하고 있지만, 이번에 HMM은 3주 이제 상승하다가 노란색 20주 선에 부딪혀서 장대 음봉이 지난주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이 노란색 20주 선을 돌파하는 시점을 잘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 지금은 10주 선 밑으로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HMM은 약간의 추가 하락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지금 매수를 하기에 적절할까? 이렇게 좀 약간 생각이 들어요. 좀 지켜보고 흐름에 따라서 그 매수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길게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15,000원 밑으로 내려간다면 그러면은 이제 흐름 나쁘지 않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그 HMM은 선명한 그런 그 이제 전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선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업종별로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걸 보여드리는데, 반도체, 이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인데 그 FN 가이드의 AI 반도체 포커스 지수라고 하는 그런 지수를 하나 인용을 해 온 거고요. EV/EBITDA를 비교를 딱 해보면은 EV/EBITDA가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면은 이제 그거는 빼야 돼요. 그러니까 동문아나텍은 아니고요. 빼고 DB하이텍이 1.87. 제가 이제 그 각 지표별로 제일 좋은 종목에다가 형광펜치를 한 건데요. DB하이텍이 EV/EBITDA가 제일 낮아요. 그리고 거의 비슷하게 심텍이 낮고,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지금 반도체는 EV/EBITDA가 굉장히 낮아요. 아주 전체적으로 업종이 뭐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PBR은 7을 안 해놨지만 프로텍이 0.77로 가장 낮고, PBR 1배 이하짜리도 여러 종목이 보이죠. PER도 DB하이텍이 2.96이니까 굉장히 낮다. 이걸 알 수가 있고, 또 ROE가 58.92, 제일 높은 게 이수페타시스. ROE가 58.9이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도 최근에 주가 흐름 좋죠. ROA, HPSP가 37.44, 제일 높고, EPS 증가율, 대덕전자가 191.82%, 매출액 증가율, HPSP가 73.66%,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이 EV/EBITDA가 낮은 종목들은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종목들인데, 뭐 여기에 아직도 삼성전자, 뭐 삼성전기, 이런 큰 종목, LG 이노텍도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그 업종 내에서 뭐 EV/EBITDA가 낮은 종목으로 솔팅을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PER이 낮은 종목으로 솔팅을 하거나 해서 이걸 쭉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다, 이거를 보여드렸고요. 자, 2차전지 산업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2차전지 산업 지수를 가지고 보여드리는데, 역시 맨 위에 있는 DA 테크놀로지는 지금 EV/EBITDA가 마이너스니까 이건 안 되고요. 빼고 포스코홀딩스가 EV/EBITDA가 제일 낮아요. 4.09. 그다음에 PBR이 0.43. 또 솔브렌홀딩스도 0.43. PER이 7.58로 역시 포스코홀딩스가 제일 낮고, 또 ROE하고 ROA가 대보마그네틱이 제일 높고, 또 EPS 증가율은 SK이노베이션, 매출액 증가율은 에코프로가 가장 높게 나온 그런 상황이고요. 자, 2차전지 소재 지수를 보면 포스코홀딩스가 EV/EBITDA, PBR, PER까지가 다 가장 낮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나왔고요. ROE는 LNF, ROA는 세빛캠, EPS 증가율은 에코프로 BM, 매출액 증가율은 LNF,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형광펜 칠한 뭐 종목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한번 이렇게 지표들을 같이 비교해 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동차 업종인데요. 자동차 업종에서 그 KRX 자동차라는 지수를 가져온 건데, EV/EBITDA가 제일 낮은 종목은 서현이화 1.76이고요. PBR이 가장 낮은 것도 서현이화 0.29밖에 안 되고요. PER이 제일 낮은 게 3.4 화신. 그다음에 ROE하고 ROA가 명신산업이 제일 높고, EPS 증가율은 모트렉스, 매출액 증가율은 DN 오토모티브가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이 종목들이 다 이제 그 자동차 업종이라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고,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뭐 GM이나 또 저 포드 모터나 이런 종목들이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좋은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가질 만한데, 그러면 어떤 게 제일 좋을지를 잘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업종을 쫙 펼쳐놓고 같은 업종 내에서 EBITDA를 클릭을 해서 가장 낮은 순으로 저처럼 이렇게 솔팅을 해가지고 뭐 서현이화, 기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SL, 화신 요런 5종목 정도를 놓고 그날 주가 흐름에 따라서 매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업종 또는 하나의 테마, 하나의 지수를 놓고 그 업종 내에서 같은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받는 종목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방법이 있다 하는 거를 이제 알려드리느라고 이걸 소개해드렸는데, 이거를 방송에서 좀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종목 3종목 포스코 인터내셔널, 또 제넥신, HMM에다가 나중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그 업종 내에서 저평가된 종목들 찾는 이런 방법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휴일인데 좀 늦었는데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